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유진은 이미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동안 옆방에서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한석 회장. 한빛 전기를 30년간 일궈온 사람. 그는 손녀에게 단 한 번도 회사 이야기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진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란다. 작년 추석, 할아버지가 건넨 말이었다. 그 후 유진은 결심했다. 명함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고. 지하철 2호선은 이미 출근 인파로 가득했다. 옆자리 여성이 보고 있는 유튜브 화면에 직장 갑질 고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곧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다. 한빛전기 본사 로비. 대리석 바닥이 새벽 햇살을 반사했다.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인사했다. 신입사원이시군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경비실 뒤편 할아버지가 20년 전 직접 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사람이 먼저다. 세월의 바랜 글씨였지만 유진은 그 문장을 외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2명의 직원이 수군거렸다. 인사부에 고졸 신입 들어온다며. 요즘도 고졸을 뽑네. 회장님이 학벌 안 보신다고 고집 부리시잖아. 그래봤자 서류나 복사하다 그만두겠지.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5층에서 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인사부 문을 열자 부장 박도현이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전화 통화 중이었다. 그는 유진을 힐끗 보더니 턱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켰다. 환영도 소개도 없었다. 옆자리 대리 한 명이 작게 미소 지으며 포스트잇을 건넸다. 힘내요. 여긴 원래 좀 그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낡은 모니터, 삐걱거리는 의자, 먼지 쌓인 전화기.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3개월 안에 이 회사의 문제를 파악한다. 6개월 안에 신뢰를 얻는다. 1년 안에 바꾼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유진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총무팀 막내 김민수였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먹어도 될까요? 유진은 빈자리를 가리켰다. 민수는 쭈뼛거리며 앉았다. 여기 좀 빡세죠? 특히 인사부는.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여기 오신 거예요? 스펙 보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유진은 잠시 머무시다가 대답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날 저녁 퇴근길 버스 안에서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할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첫날 고생했다. 밥은 먹었니?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 유진은 답장을 보냈다. 할아버지, 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한빛 전기 빌딩이 멀어졌다. 15층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유진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입사 2주차 유진은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 전날 쌓인 서류를 정리하고 회계 시스템을 분석했다. 한빛 전기의 격리 시스템은 20년 전 방식 그대로였다. 수기장부와 엑셀이 뒤섞여 있었고 부서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했다. 이거 감사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 난리 나겠는데.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USB에 파일을 백업했다. 문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였다. 고치는 건 그 다음이었다. 오전 9시 박도연 부장이 출근했다. 그는 유진의 책상을 지나치며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거 오늘 안에 입력해. 점심시간 빼고.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 도현 부장이 다시 돌아섰다. 아, 그리고 커피 좀. 아메리카노 뜨겁게. 옆자리 이수정 대리가 작게 혀를 찼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복도를 걸으며 유진은 생각했다. 참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야. 이 회사에서 갑질이 통하는 이유를 알아야 했다. 누가 방관하는지, 누가 동조하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다음 날 주간 회의가 열렸다. 도현 부장은 각 팀의 보고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찼다. 유진의 차례가 왔다. 신입, 지난주 경비 정산 보고. 네. 지난주 총 경비 지출은 3,240만 원이며 항목별로는 됐어. 숫자만 말해. 3,240만 원입니다. 그럼 됐지. 경리는 계산만 하면 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업팀 과장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이 따라 웃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첩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회의 중 발언 차단 3차라고 적었다. 점심시간, 민수가 다시 유진 옆에 앉았다. 유진 씨, 괜찮아요? 아까 회의에서. 괜찮아요.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도현 부장님 원래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있었나요? 민수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승진 누락됐대요. 임원 자리 하나 비었는데 회장님이 외부 영입하셨거든요. 그 후로 분위기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 부장의 갑질은 분노의 배출구였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순 없었다. 오후 3시 유진은 회계 자료를 검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 3개월간 접대비 항목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반복 지출되고 있었다. 금액도 애매하게 299만 원. 법인카드 결제 한도 바로 아래였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쪼개서 쓰고 있는 거야. 유진은 USB에 해당 자료를 복사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퇴근 후 유진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노트북을 펼치고 3개월간의 데이터를 정리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접대비 승인자는 항상 도현 부장이었고 사용 내역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할아버지였다. 진아, 밥 먹었니? 네, 할아버지. 지금 카페에 있어요. 회사는 어떠니? 힘들진 않고.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할아버지,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회사에서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언제 말하는 게 맞을까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말해야 할까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긴 한숨이 들렸다. 진아, 타이밍이란 게 있단다. 너무 빨리 말하면 무시당하고 너무 늦게 말하면 공범이 돼. 확실한 증거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움직여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전화를 끊고 유진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증거는 모으고 있었다. 이제 필요한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날 밤 유진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조직의 문제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침묵하는 다수가 키운다. 입사 한 달째 유진은 회사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읽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와 점심을 먹는지, 누가 회의에서 침묵하는지, 누가 복도에서 눈을 피하는지. 한빛전기는 조직도보다 보이지 않는 권력 지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도현 부장이 유진의 책상 앞에 섰다. 야, 신입. 내일 토요일인데 나와. 네. 토요일은 휴무 아닌가요? 재고 실사해야 돼. 창고 정리. 너 말고는 사람이 없어. 유진은 잠시 멈칫했다. 이수정 대리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거들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진은 민수와 마주쳤다. 민수는 유진을 보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 회의. 제가 아무 말도 못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내일 정말 나가세요? 토요일 재고 실사는 원래 외주 업체가 하는 건데.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냥 테스트하는 거겠죠. 제가 어디까지 참는지.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저도 내일 나갈게요. 같이 하죠. 아니에요. 민수 씨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지겨워서요. 가만히 있는 거. 토요일 오전 9시 한빛전기 물류창고. 유진과 민수는 작업복을 입고 먼지 쌓인 선반들 사이를 걸었다. 도현 부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 한 통만 왔을 뿐이었다.
오늘 안에 끝내. 월요일에 보고서 내. 두 사람은 묵묵히 재고를 확인하며 엑셀에 입력했다. 점심시간, 민수가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다. 유진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안 그만두세요? 이력서 보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진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대답했다. 제가 그만두면 다음 사람이 또 같은 일 당할 거잖아요. 그래도 혼자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회사를. 혼자는 아니잖아요. 민수 씨도 여기 있고.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사실 무서워요. 도현 부장님한테 찍히면 이 회사에서 못 버티거든요. 작년에 반대 의견 냈던 과장님, 지방 발령 나셨어요. 유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민수 씨,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도현 부장님, 접대비 자주 쓰시죠?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장부 정리하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영수증 첨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민수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다들 알아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하죠. 전에 격리주임이 문제 제기했다가 계약 해지됐거든요. 계약직이었나요? 아니요, 정규직이었어요.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업무 태만으로.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림이 보였다. 도현 부장의 갑질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공포 분위기 조성이었다. 민수 씨, 그 주인분 연락처 아세요? 네, 가끔 연락하는데. 왜요? 증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유진 씨, 설마. 유진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 회사 바꾸고 싶으시죠? 그야. 물론이죠. 근데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록하고 모으고 연결하는 거요.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면 달라요.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친 두 사람은 창고 밖으로 나왔다. 석양이 한빛 전기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 씨, 혹시 백이 있으세요? 이렇게까지 자신 있으신 거 보면.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백은 없어요. 그냥 옳은 일이 이기는 걸 믿고 싶어서요. 저도 돕고 싶어요. 진짜로요. 고마워요, 민수 씨. 근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지옥인데 싸우다 나가는 게 낫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그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수정 대리였다. 유진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대리님. 할 말이 있어요. 월요일 점심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것들이 좀 있어서. 유진은 민수와 눈을 마주쳤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침묵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다. 네, 대리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진은 수첩을 꺼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변화는 혼자 시작하지만 함께 완성된다. 그날 밤 한빛 전기 15층 회장실. 이한석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유진 이사님, 오늘 토요일에도 출근하셨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도와드릴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스스로 해내야 해.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되는 거야. 월요일 점심시간, 유진은 이수정 대리와 회사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마주 앉았다. 수정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유진 씨, 사실 5년 동안 이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용기 낸 적이 없어요. 대리님, 작년에 격리주임 해고될 때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제 차례 아니니까. 비겁하죠?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두려운 게 당연해요. 수정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제가 3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도현 부장님이 부당하게 처리한 경비 내역들. 날짜, 금액, 증인까지.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유진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메모들. 수정의 손글씨가 떨려 있었다.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진 씨가 토요일에 혼자 창고 나온 거 보고 부끄러웠어요. 신입한테 떠넘기고 저는 편하게 쉬었잖아요. 그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수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처음엔 유진 씨처럼 정의로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월급 받고 조용히 사는 게 편해졌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버렸네요. 유진은 수정의 손을 꼭 잡았다. 대리님, 지금이라도 용기 내셨잖아요. 늦은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회사로 돌아왔을 때 인사부는 술렁이고 있었다. 도현 부장 책상 위에 감사실에서 온 서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내부 제보를 한 것이었다. 도현 부장은 복도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다. 아니, 누가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는 거야? 격리팀 애들 다 조사해봐. 유진은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다. 민수가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유진 씨, 이거 우리랑 관계 있어요? 아니요. 우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유진도 궁금했다. 하지만 곧 답을 알게 됐다. 오후 3시, 감사실 차장이 인사부로 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박도현 부장님, 잠시 감사실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도현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입니까? 지난 2년간 접대비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도현 부장은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멈췄다. 내가 한 거냐?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부장님. 거짓말. 내가 아니면 누가? 감사실 차장이 끼어들었다. 부장님, 제보자는 외부입니다. 그리고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도현 부장은 비틀거리며 감사실로 끌려갔다. 사무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터졌네. 퇴근 후 유진은 민수, 수정과 함께 회사 앞 카페에 모였다. 수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제보자가 누굴까요? 외부라고 했는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혹시 작년에 해고됐던 격리주임님? 제가 어제 연락드렸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리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찢어질 듯한 불안감도 함께 올라왔다. 내일부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도현 부장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제보한 사람 찾으려고 할 거고. 우리도 의심받을 거예요. 수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평소처럼 일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리고 절대 셋이 함께 있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민수가 손을 떨며 물었다. 유진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우린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 도현 부장은 감사실 조사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단골 술집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사님. 저 박도현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 부장. 자네 멋대로 한 일에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나? 이사님, 그동안 제가 해드린 일들을. 그건 자네 선택이었고. 이제 자네 문제는 자네가 해결하게. 전화가 끊겼다. 도현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좋아. 다 같이 죽자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유진의 책상 위에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다음 타깃입니다. 유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각오가 단단해졌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수첩을 펼치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두려움은 혼자 키우지만 용기는 함께 만든다. 복도 저편에서 도현 부장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제와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시작이구나. 수요일 오전, 전 직원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떴다. 발신자는 박도현 부장. 제목은 인사부 내부 고발건에 대한 해명이었다. 민수가 유진에게 급하게 메신저를 보냈다. 이거 뭐예요? 부장님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일단 회의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전 10시 대회의실은 인사부 전 직원으로 가득 찼다. 도현 부장이 앞에 섰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넥타이는 빗둘게 메어져 있었다. 여러분, 저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심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경비 내역서가 띄워졌다. 감사실에서 문제 삼은 접대비건, 이건 모두 회사 업무를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다. 식당 영수증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유진은 그 영수증들을 본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날짜와 금액은 맞지만 영수증 하단의 가맹점 번호가 모두 동일했다. 조작이야. 같은 식당에서 여러 장을 뽑은 거야. 도현 부장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감사실에 거짓 제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도현 부장에게 쏠렸다. 바로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고정됐다. 신입경리 유진 씨, 당신입니다. 유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신입이 부장님을 고발했다고? 무슨 배짱이야? 도현 부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유진 씨,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회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비 내역을 몰래 조사하고 감사실과 접촉했죠? 부장님, 저는 감사실과 접촉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증거가 있어요. 도현 부장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유진이 감사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유진이 아니라 비슷한 헤어스타일의 다른 직원이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부장님, 사진 속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옷도 다르고 키도 다릅니다. 말도 안 돼. 똑같잖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제보자라면 왜 감사실 복도에서 대놓고 만나겠습니까? 회의실에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 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공격했다. 그럼 설명해봐요. 왜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서 격리 자료를 뒤지고 다녔죠? 업무 파악을 위해서였습니다. 신입이 빨리 적응하기 위해 복습하는 게 잘못입니까? 복습? 웃기지 마. 넌 처음부터 날 감시하려고 들어온 거잖아. 그 순간 뒤편에서 이수정 대리가 일어섰다. 부장님, 유진 씨는 제보자가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정에게 돌아갔다. 도현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대리, 무슨 소리야? 제보자는 외부 인물이라고 감사실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유진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외부 인맥도 없어요. 어떻게 제보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장님 경비 처리가 이상하다는 건 격리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만 의심하는 건 부당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도현 부장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수정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지난 2년간 부당한 경비 처리를 해왔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둘씩 직원들이 일어섰다. 영업팀 과장, 기획팀 대리, 총무팀 주임. 침묵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도현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부장님, 회사를 위한 희생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횡령은 다릅니다. 그리고 후배를 괴롭히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현 부장은 유진을 노려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너 대체 누구야? 신입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저는 그냥 유진입니다. 옳은 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직원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감사실 차장과 인사팀장이 들어왔다. 인사팀장이 도현 부장에게 서류를 건넸다. 박도현 부장님, 감사 결과 업무상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업무 정지 처분입니다. 도현 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비틀거렸다. 그는 유진을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졌구나. 그는 회의실을 나갔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남은 직원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유진은 자리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수정이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줬다. 유진 씨,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대리님. 대리님이 먼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민수도 다가와 말했다. 우리 해냈네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도현 부장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텅 빈 눈빛. 그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후배였고 누군가의 동료였을 텐데. 수첩을 펼쳐 적었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긴 사람의 책임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도현 부장 업무 정지 후 일주일, 인사부는 묘한 평화 속에 있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복도에서 웃음소리도 줄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다. 금요일 오후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에서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 씨죠? 돌아보니 영업팀 이사 정민호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 회사에서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회사 1층 카페, 정민호 이사는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유진 씨, 도현 부장일. 잘 정리됐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 제가 좀 미안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미안하시다니요? 정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쉬었다. 도현이가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 이 회사 왔을 때 그는 정말 성실한 과장이었거든요.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후배들 챙기는 것도 세심했어요. 유진은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승진에서 밀렸고 회사가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죠. 디지털 전환, 시스템 개편. 그는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정을 저지른 건가요?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변명은 아닙니다. 다만 조직이 그를 내버려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그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유진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바라봤다. 이사님, 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조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네. 당신은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할아버지였다. 이사님, 죄송한데 급한 전화라. 괜찮아요. 받으세요. 유진은 자리를 벗어나 복도로 나갔다. 할아버지. 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할아버지가 저녁 사고 싶구나. 네,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이신가 봐요. 목소리가 따뜻해지더라고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앉았다. 네, 할아버지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좋은 분이시겠네요. 당신 같은 사람을 키우셨으니. 그날 저녁 유진은 할아버지와 단골 삼계탕 집에서 마주 앉았다. 이한석 회장은 손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무거워 보여.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한 건 맞죠? 당연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도현 부장님이 징계받는 게 당연한데. 계속 그분 표정이 떠올라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아, 옳은 일을 하는 게 항상 편한 건 아니란다. 때로는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하고, 때로는 관계가 깨지기도 해. 그게 리더의 고독이야. 할아버지도 그런 적 있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20년 함께 일한 임원을 해고해야 했지. 횡령은 아니었지만 회사 돈으로 사적인 투자를 했더라고. 증거도 명확했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해고했지. 하지만 퇴직금은 규정보다 더 줬어. 그리고 다른 회사 자리도 알아봐줬어.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의 과거 공헌까지 지우고 싶진 않았거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도현 부장님. 저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야, 진아. 그 사람은 스스로 무너진 거야. 당신은 그걸 드러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게 더 큰 피해를 막은 거고. 하지만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진아, 리더가 되려면 이런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해. 옳은 결정이 항상 편한 결정은 아니거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무거움, 그게 바로 책임감이야. 유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앞으로 더 많은 결정을 해야 할 텐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넌 지금 그 무게를 느끼고 있으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자르는 사람이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한강변 벤치에 잠시 앉았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수첩 앱을 열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사람을 이해하는 것. 둘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가야 한다. 다음 날 토요일, 유진은 조용히 한 곳을 방문했다. 도심 외곽의 작은 교회. 그곳에서 도현 부장을 만났다. 그는 교회 뒷뜰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부장님.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너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서요. 유진은 그 옆에 앉았다. 도현은 비웃음을 지었다. 승자가 패자를 동정하러 온 거야? 아니요. 사과하러 왔어요. 뭐? 부장님의 과거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잘못된 것만 바로잡고 싶었던 건데. 부장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것 같아서요. 도현은 한참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무너뜨린 거야. 내 탓 아니야. 부장님. 나도 알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어. 경비 하나 부풀리고 영수증 하나 조작하고. 그게 점점 커졌지. 그러다 보니 후배들한테도 화풀이하고. 완전히 망가진 거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 내가 멈춰줘서. 더 가기 전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유진 씨. 네. 이 회사. 잘 부탁해. 내가 못 지킨 것들, 내가 지켜줘.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 회사 사람 만나는 거 좋지 않아. 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시 시작해야지. 뭐? 늦었지만. 그는 걸어갔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먹먹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쓸쓸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를 생각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월요일 아침, 한빛 전기 임원 회의실. 이한석 회장이 자리에 앉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영진 12명이 모두 모였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도현 부장 징계건 모두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 문화 전체의 문제입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건 좀 과한 해석 아닙니까? 개인의 비리를. 과합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5년 동안 한 부장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 부서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워서입니다. 말하면 보복당할까봐. 이게 건강한 조직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다. 오늘부터 경영혁신실을 신설합니다. 목적은 하나, 투명한 조직 문화 구축.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임원들을 둘러봤다. 경영혁신실 이사로 유진을 임명합니다. 뭐라고요? 신입을 이사로요?
웅성거림이 일었다. 인사이사가 놀라며 말했다. 회장님, 유진은 입사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이번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해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기존 방식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진은 그 2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경력보다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이건 제 결정이니 이견 없으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을 불러주세요. 5분 후 유진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회장이 일어섰다. 유진 씨, 축하합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경영혁신실 이사입니다. 유진은 눈이 커졌다. 네. 회장님,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건 당신이 증명한 겁니다. 한 달 동안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실행력, 그리고 책임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유진은 임원들을 둘러봤다. 대부분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영업이사 정민호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기회를 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회장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건이요? 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수정 대리님과 김민수 주임을 경영혁신실로 발령해 주세요. 인사이사가 끼어들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사부에서 2명이나 빠지면 가능합니다. 회장이 말했다. 인사부는 충원하면 됩니다. 유진 이사, 수락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은요? 직급과 연봉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주세요. 경영혁신실이 제안하는 개선안은 임원회의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특별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실수하면 질책해 주시고 잘못하면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납득할 테니까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2주 후 첫 개선안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복도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민호 이사가 다가왔다. 축하해요, 유진 이사님. 이사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죠. 이제 모두가 당신을 지켜볼 테니까. 그게 더 무섭네요. 정민호는 웃으며 어깨를 토닥였다. 리더는 혼자 완벽할 필요 없어요.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수정 씨랑 민수 씨 있잖아요. 그날 점심 유진은 수정과 민수를 따로 불렀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2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수정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저 경영혁신실 이사로 발령받았어요. 그리고 2분도 함께 가주셨으면 해요. 민수가 커피를 뿜을 뻔했다. 네. 이사요? 유진 씨가요? 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수정이 손을 잡았다. 유진 씨,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대리님, 아직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희가 뭘 하면 되는데요? 이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로. 더 이상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침묵하지 않아도 되도록.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함께 할게요. 저도요. 민수도 힘차게 대답했다. 근데 유진 씨, 구체적으로 뭘 바꿀 건가요? 유진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는 지난 2달간 정리한 자료들이 빼곡했다. 첫 번째,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2번째, 경비 처리 자동화. 3번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4번째, 그녀는 15가지 개선안을 설명했다. 수정과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다. 이거 엄청 큰 프로젝트네요.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럼 우리 3명이서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혼자라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셋은 이미 해냈잖아요. 도현 부장 문제도 조직의 침묵도 깼잖아요. 이번에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저 이사 됐어요.
그래, 들었다. 축하한다, 진아. 할아버지가 시키신 거죠?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내가 제안한 건 맞지만 결정은 내가 한 거야. 내가 거절할 수도 있었거든.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진아,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 다만 진실해야 해. 직원들은 완벽한 리더보다 진실한 리더를 따르거든. 명심할게요, 할아버지. 그리고 진아, 한 가지 더. 네. 이제 넌 내 손녀가 아니라 한빛 전기 이사야. 회사에서 만나면 나도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해. 알겠지? 유진은 미소 지었다.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빛 전기 건물이 야경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새로운 챕터의 첫 문장을 적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책임은 혼자 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15층 회장실. 이한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회장님, 유진 이사님.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회장은 미소 지었다. 감당해야지. 아니, 감당할 거야. 저 아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 다른 임원들 반발은요?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저 아이가 얼마나 진심인지. 2주 후, 첫 경영혁신실 보고회가 열렸다. 유진은 팀원들과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를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띄웠다. 임원 12명이 앞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혁신실 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정과 민수가 옆에 서 있었다. 지난 2주간 전 부서 직원 327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그래프가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직원 62%,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는 직원 71%, 하지만 신고한 사람은 단 3%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재무이사가 미간을 찔렀다. 이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수정이 앞으로 나섰다. 저도 그 71%중 한 명이었습니다. 5년 동안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민수도 덧붙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고 시스템은 있었지만 실명으로 해야 했고 처리 과정도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사 정민호가 손을 들었다.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유진이 다시 화면을 넘겼다. 3가지 핵심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완전 익명 보장 신고 시스템. 외부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신고자 신원을 회사 내부에서도 알 수 없게 합니다. 둘째, 경비 및 업무 처리 자동화 시스템. 모든 지출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자동으로 감사 대상이 됩니다. 셋째, 조직 문화 교육 의무화. 임원부터 신입사원까지 분기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인사이사가 고개를 저었다. 좋은 취지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리고 임원 교육 의무화는 좀. 예산은 이미 산출했습니다. 유진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연간 8천만 원 소요 예상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직원 이직으로 인한 채용 비용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조직 문화가 개선되면 이직률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3개월 시범 운영으로 승인합니다. 결과를 보고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재무이사가 유진을 불러 세웠다. 유진 이사, 잠깐만요. 네, 이사님. 재무이사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신입 주제에 이사 자리에 앉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보니까 진심이더군요. 그래서 하나 조언하죠. 이 회사, 당신 생각보다 복잡해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심하라는 겁니다. 도현 부장은 약했으니까 무너졌지만 더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거든요. 재무이사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경영혁신실 3명은 작은 회식 자리를 가졌다. 민수가 맥주를 따르며 말했다. 오늘 대박이었어요. 임원들 표정 봤죠? 완전 놀란 거. 수정도 웃으며 잔을 들었다. 2주 밤새만 보람이 있네요. 근데 유진 씨, 재무이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복도에서 말 것인 거.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더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건드린 건 도현 부장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겠죠. 수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위험한 건가요? 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가 멈추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민수가 먼저 잔을 들었다. 좋아요. 그럼 끝까지 가봅시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수정도 잔을 들었다. 저도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용기 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거든요. 유진도 잔을 들었다. 고마워요, 두 분.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세 개의 잔이 부딪혔다. 한 달 후 익명 신고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됐다. 첫 주에만 신고가 23건 접수됐다. 대부분 작은 문제들이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어느 금요일 오후 유진은 신고 내역을 검토하다 이상한 건을 발견했다. 영업부 계약건 중 허위 보고 의심건이었다. 제보자는 익명이었지만 첨부된 증거자료가 구체적이었다. 이거 심각한데. 수정이 옆에서 자료를 봤다. 유진 씨, 이거 사실이면 큰일인데요. 계약서 위조까지 있어요. 누가 신고한 걸까요? 내부 사람이 확실해요.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외부에서 못 구해요. 유진은 고민에 빠졌다. 이거는 도현 부장 사건보다 훨씬 복잡했다. 영업부는 회사의 핵심 부서였고 만약 잘못 처리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회장실로 올라갔다. 이한석 회장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앉아봐. 유진은 신고 내역을 보고했다.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영업부. 정확히 어느 팀이지? 이 팀입니다. 팀장은 정민호 이사 사나구나. 유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민호 이사는 자신을 지지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알아. 하지만 조사는 해야겠지. 유진 이사. 이거는 내가 직접 맡아라. 제가요? 그래. 내가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 믿으니까. 설령 그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라도. 유진은 자료를 꼭 쥐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길, 유진은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빛은 어둠을 밝히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그림자도 드러낸다. 그래도 빛은 꺼져선 안 된다. 며칠 후 한빛 전기 로비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다. 금빛 테두리 안에 검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스펙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읽었다. 신입사원 한 명이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 달라질 수 있을까? 옆을 지나가던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신입사원은 유진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 유진 이사님, 저 입사한 지 일주일 됐어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이길 바라요. 네. 이 회사 진짜 바뀌고 있다고 다들 말해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지원했거든요. 유진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앞으로 함께 더 좋은 회사 만들어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 힘차게 대답하며 떠났다. 유진은 다시 액자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였다. 할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다. 응, 잘하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유진은 미소 지으며 경영혁신실로 향했다. 수정과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사건이 있었고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한빛 전기의 빛은 이제 막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용기 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밝힌 것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정민호 이사가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유진이 손을 들어 인사했다. 정민호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곧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다.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